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유쾌한 생각 유튜브 구독자에게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프리랜서 포토그래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권성운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스타일의 작업을 계속 보여주고 계신데 끊임없이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은 무엇인가요? 요 질문을 받고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누군가에게는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가 음악일 수도 있고, 뭐 글 쓰는 거, 그리고 뭐 공상, 사색, 그리고 뭐 영화를 좋아하는 것도 자기가 추구하는 좋아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기왕이면 사진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요거 좀 더 잘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게 뭐 저의 원천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개인 작업을 하실 때 전반적인 촬영 루틴이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사실 개인 작업이라고 하기보다는 뭐랄까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콜라보라고 좀 많이 얘기하는 편이기도 해요. 근데 개인 작업, 콜라보 작업을 했을 때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각각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자의 아이디어를 조금씩 취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큰 그림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능력들을 조금씩 쪼개서 같이 합쳐요. 그게 뭐냐면은 뭐 모델 같은 경우에 모델이 알고 있는 컨텐츠에 관련한 뭐 의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장소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의상이나 컨텐츠,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도 헤어 메이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의상과 컨텐츠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조금씩 취합을 해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게 요즘에 좀 개인 작업의 취지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질문하신 거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여러 장르에 조금씩 발을 담가서 약간 수학으로 따지면 교집합인 개념으로 각자 장르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취합을 해서 개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현장에서 모델 혹은 여러 스태프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그렇게 뭐 적은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제일 사진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제일 위험한 게, 자칫하면은 사진하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은 사진이 굉장히 경직되고 굳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저와 같이 작업하는 아티스트들이 저와 뭐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동갑내기도 있을 수 있고 어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요즘 유행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약간이라도 저랑 다른 장르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물어봐서 그거를 취합하고 의견이 맞는 대로 좀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약간은 제가 지금 찍는 스타일이 그렇게 올드하지 않다는 자신감은 있어요. 사진을 찍을 때 보이는 모습과 평소에 혼자 계실 때 보이는 모습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일했을 때 모습을 어시스트가 찍어준 모습을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었는데, 한 모델 친구가 일잘품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물어봤더니 일할 때 잘생겨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올라간 사진은 제 뒷모습이었어요. 앞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할 때 좀 멋있어 보이는 것 같다 생각.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에 집중을 했을 때. 근데 일 안 할 때는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농담도 많이 하고 설레발도 많이 치고, 저랑 친한 헤매가 있는데 그 헤매 친구가 뭐냐면 그냥 바보 같은 삼촌 같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더 이상 하게 되면 좀 오글거리는 저 칭찬이고, 이제 여기서 네, 그럼 사진 외에 작가님 개인적으로 요즘 관심사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요거는 제가 이제 정말 관심 있는 부분을 얘기해도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사진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다른 분들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참고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찍을까 계속 이렇게 고민하고 탐구하고 계속 연구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약간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령 나이대가 점점 늘어난 것 같은데 과연 고갈될까에 대한 약간 걱정, 고민? 약간 나라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그럼 진솔한 답변 정말 잘 들었습니다. 하나 더 남았는데, 네, 한 가지 더 듣고 가볼까요? 이건 진짜 옛날부터 소망인데, 로또 1등이 너무 되고 싶어가지고 10년 동안 로또를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또 사이트를 좀 가입해서 번호를 좀 받아볼까 말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네, 작가님 진솔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자리에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작가님이 직접 촬영하시는 스튜디오를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지금 가도 될까요? 네, 지금 바로 가보시죠. 예, 갈게요. 따라오세요. 지금 계시는 스튜디오 소개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저기 포토모리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 서울 장안동에 위치해 있고, 여기는 그 유튜버로 활동 중이신 그 셔터남, 그 603모리 아이디를 쓰는 실장님의 스튜디오고요. 저는 여기서 지금 쉐어를 하고 있어요. 네, 본격적으로 스튜디오 구경하기에 앞서 주로 사용하시는 카메라는 무엇인가요? 저는 카메라는 니콘 브랜드를 쓰고요. 이쪽에 와서 보시면은 이게 니콘 Z9, 니콘의 플래그십 Z9 카메라를 쓰고 있습니다. 네, 니콘 카메라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제 어머니가 그 쓰는 카메라가 니콘 SLR 카메라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DSLR만 사면은 니콘 렌즈를 그냥 사실 공짜로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니콘 DSLR 카메라를 샀던 게 2년이 돼서 지금까지 니콘 충성 고객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작가님께서 순간광과 지속광을 섞어서 촬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평소 선호하시는 조명 스타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게 선호하는 조명 스타일이라는 거는 딱히 없고 그때그때 컨셉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쓰는 편인데 어떻게 애매하긴 해요. 뭐 어떤 촬영, 어떤 액세서리? 작가님께서 혹시 소프트박스나 기타 액세서리도 사용하시나요? 소프트박스는 이제 순간광에서는 잘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고 한 10번 촬영하면 한 2번, 3번 쓰나? 그리고 이제 지속광 같은 경우는 소프트박스는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왜냐면 빛이 부드럽고 넓게 퍼져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네, 작가님 그럼 예시 사진이랑 함께 실제 촬영 장면을 세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미 세팅은 돼 있고요. 그리고 예시 사진은 이쪽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이게 이제 스튜디오 사진 중에 가장 기본인 하얀색 배경, 깔끔한 촬영인데 일단은 뭔가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저만의 자만일 수도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깔끔한 그리고 콘트라스트가 있는 쨍한 그런 세팅의 사진입니다. 그걸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은 첫 번째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일단 여러 가지 다양한 엄브렐러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투과형 화이트 엄브렐러를 써요. 이게 왜냐면은 베어벌브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그냥 순간광에 쓰는 날광에 치면은 그 쉐입이라든가 그게 굉장히 세지는데 약간 중화시키면서 인물의 광택은 좀 먹혀 있는 그런 메인 키라이트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엄브렐러가 여기까지 퍼지고, 얘 소개를 잠깐 하자면은 얘는 저희 스튜디오에서 기본적인 프리라이팅의 피사체를 담당하고 있는 마네킹이에요. 그래서 화이트 엄브렐러가 여기까지 들어온 다음에 뒤로 가면은 완벽히 하얀색으로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쭉 넘어와 보시면은 이쪽에 백라이트 조명으로 배경 화이트 그리고 약간 농도라고 해야 되나? 그걸 좀 조절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고보를 통해서 자칫해서 이미지가 어두워질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하얗게 만들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게 태양광 기준으로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밑에 그늘이란 게 조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뭘 써도 상관은 없어요. 뷰티 DC라든가 뭐 작은 소프트박스라든가 뭐 등등을 이용해가지고 약간 반사판이 보조광처럼 살짝 빛을 먹여주는 개념으로 요거를 촬영하는 걸 약간 좀 즐겨 쓴다고 할까요? 근데 물론 이 상태에서 피사체에 따라서 여기에 화이트 엄브렐러가 갈 수도 있고 투명 엄브렐러가 갈 수도 있고 뷰티 DC가 갈 수도 있고 그때 피사체에 따라서 요를 다양하게 바꾸고, 그리고 또 요거를 빼서 베어벌브로 집어넣어서 약간 강한 쉐입으로 보조광을 넣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촬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작가님 그럼 이 세팅에서 지속광 조명을 넣는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순간광 개념에서 지속광을 쓰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그 인물의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뒤에서 백라이트를 집어넣는데 그 쉐입을 과거 같은 경우는 순간광으로 넣었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다양한 촬영을 통해서 이게 어느 위치에 오는지 대략적으로 리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는요 수치상으로 보기보다는 직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속광 같은 경우를 여기 믹스를 시키는데 자, 가장 보시면은 눈으로 가장 강력하게 빛이 얼만큼 들어오는지를 갖다가 현장에서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진의 입체감을 주는데 굉장히 뭐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주자면은 미러리스 카메라가 요즘 저조도라고 그러죠. 어두운 데서 사실상 초점을 잘 못 잡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속광을 통해서 환해지기 때문에 초점이 좀 더 잘 잡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00 바이칼라를 통해서 뒤에 묻히는 이 입체감이 지금 말 그대로 주황색으로 보이는 노을처럼 따뜻하게 보이느냐, 아니면은 색온도를 내려서 하얀 입체감으로 보이는 약간 그런 차이로 작업을 할 수 있고, 눈에 떨어지는 역광 라인을 갖다가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 300W급 이상은 되어야지 이 표현이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면 순간광을 이겨야 되거든요. 되게 뜨겁네요. 네, 작가님, 그렇다면 이제 화보 촬영을 하실 때 작가님만의 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화보 촬영이든 무슨 촬영이든 제일 중요한 건 피사체가 굉장히 이쁘게 나오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사진은 이뻐야 되거든요. 아무리 멋있어도 얼굴이 멋있거나 이쁘거나 어쨌든 사람이 공감했을 때 미적인 요소에 충당을 하지 않으면은 그 사진은 좀 별로 이쁜 사진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델 당사자가 만족을 해야 되는 사진이 맞고, 그리고 일단은 최대한 현장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촬영을 했을 때 이 피사체의 장점 같은 걸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쪽 얼굴이 잘 나오고 어떻게 찍어야지 짧은 시간에, 왜냐면 저 모델이랑 그 현장에서 바로 만나서 촬영을 하는 케이스가 많고 모델과 교감을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촬영을 갖다가 일단은 저희 뭐라고 해야 되나, 예열이라고 하죠. 예열이라는 걸 하면서 짧게 찍으면서 가볍게 농담도 하고 얘기도 던져보고 이 모델이 어떤 표정을 가졌을 때 이쁘게 나오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이제 레퍼런스대로 포즈를 잡고 촬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모델이 만족하고 모델이 제일 이쁘게 나온 얼굴 나오는 사진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교감, 그리고 모델한테 끊임없는 칭찬, 모델한테 희망을 심어줘야지 자신감 넘치고, 그리고 가끔 저 같은 경우는 촬영했을 때 좀 어이없는 단어로 모델들한테 오버하면서 웃기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막 사진 와 미쳤어, 막 죽을 것 같아, 삐 할 것 같아, 막 그런 얘기해서 모델한테 웃음을 유도한 다음에 리뷰를 통해서 자신감을 좀 심어주고, 그 다음에 얼굴 근육이 풀어진 상태에서 이쁜 구도 각도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포즈를 대입해서 완벽한 한 컷을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 그러면 여기 있는 장비 외에 따로 다른 조명들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을까요? 여기는 사실상 장비들을 보관하기에는 촬영 공간이 넓어야 되니까 좀 바로 옆 사무실에 쾌적하게 좀, 여기보다는 좁지만 많은 장비들을 보관하고 있는 선반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보물 창고 같은 장소도 한번 구경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보물은 아닌데 보여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장비들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 장소입니다. 일단은 이쪽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 안 보이니까 좀만 내려놓을게요. 이쪽에 보시면은 제가 쓰는 다른 장비들을 좀 보관해 놓고 있어요. 일단 순서는 제일 많이 쓰는, 아마 지금 봤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것부터 제일 덜 쓰는 순서까지 아마 1, 2, 3, 4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장 아래에 있는 조명 박스들은 어떤 게 담겨 있나요? 일단 여기서는 이쪽에는 그 란라이트 지속광들이 먼저 있어요. 이게 예전 그 구형 포르자 500, 그 다음에 이게 300, 500 바이칼라, 720 이렇게 위치해 있고, 이쪽은 이제 엄브렐러들이 이제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이렇게 있고, 이쪽도 이제 엄브렐러랑 접이식 소프트박스, 이제 이쪽은 순간광이랑 그리고 이제 반사판, 그리고 다양한 이제 뭐 보조 액세서리 등등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몰라 뷰티 DC. 근데 요거는 좀 너무 커요. 좀 꽤 주고 샀는데 요거는 생일날 한 번씩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생일날 찍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열어보고 썩지 않으면 잘 있나 정도. 그리고 요거는 파보 튜브인데 요거는 지속광 개념으로 쓰는 거긴 한데, 일단은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들고 피사체한테 이제 이렇게 비춰서 이제
이 모양대로 캐치아를 좀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이 색깔 다른 색깔을 이용해가지고 순간과 믹스를 시키는데 다른 피부 톤을 입히거나 그럴 때 쓰고 있습니다. 자, 네, 작가님 그러면은 지금까지 작가님이 사용하시는 장비들을 전부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세 가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일단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순간광, 그리고 지속광, 그리고 쉐이핑 키트 액세서리인데 사실 누구나 얘기만 들으면 다 알 것 같은데 일단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쪼시죠. 네, 작가님 그럼 지금까지 사용해본 사진, 영상, 장비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첫 번째는 순간광인데 고독스 브랜드의 그 AD300 프로가 일단 순간광 중에선 제일 첫 번째 베스트고 그 지속광 같은 경우는 포르자 500 바이칼라 그리고 포르자 720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엄브렐러를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해요. 요거 세 개를 베스트로 좀 생각을 해요. 이거 외에 장비는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좀 많이 쓰는 빈도 순으로 좀 얘기하면 그렇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를 자주 쓰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게 장비가 아무리 비싸고 좋더라도 기동성을 무시할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AD300 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고 가격대가 딱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사실 뭐 프로포토 같은 그런 큰 브랜드를 써도 좋긴 하는데 로케이션이 많은 분야에서는 좀 이렇게 가성비에 맞는 경량화된 장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추천하는 편이고 그리고 지속광 같은 경우는 사실 포르자 시리즈를 대체할 대항마가 딱히 없다라고 봐요. 일단 저는 제가 한번 쓰는 브랜드를 계속 꾸준히 쓰는 약간 충성 고객인 면도 있어서 최초 썼던 브랜드가 난라이트 포르자 시리즈였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장비를 꾸준히 쓰고 있고 500W 바이칼라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을진 느낌 내고 싶을 때라든가 색온도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 약간 보조광 개념으로 고출력을 쓰는 거고 720W 같은 경우는 500W보다 약간 출력이 좀 더 세요. 근데 일단 500W의 모자란 출력을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제일 최고의 큰 필라이트 개념으로 갈 수가 있는데 난라이트의 그 포르자 위에 뭐가 이보크인가? 되게 큰 출력이 있는데 그건 사실 너무 고가 장비고 부피도 크고 그래서 720W가 일단 한 방에 제일 현존하는 제일 큰 출력을 줄 수 있는 지속광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보다 큰 것도 있지만 그래서 갖고 다니기에 제일 적합한 장비가 뭐 720 그리고 500 바이칼라 정도 그 정도면 지속광으로 제일 사진 찍기에 적합한 지속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사진작가로서 목표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저는 요즘에 좀 크게 드는 생각이 그 무병장수예요. 왜냐면은 그 요즘에는 굉장히 좋은 장비들이 옛날과 다르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좀 더 살아가지고 요런 재밌는 장비들을 좀 더 많이 좀 이용해보고 즐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건강에 좀 많이 힘을 써야겠다라는 생각. 이거는 아직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죠? 내가 많이 먹었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좀 더 오래 살아서 좀 발달되고 진보된 기술에 있는 장비들을 많이 좀 만져보고 싶은 소망에 무병장수가 꿈이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좀 사진을 찍다 보니까 좀 그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한 컷이 제대로 된 게 나왔을 때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태프들이 모두 공감하는 건데 너무 짜릿해요. 성취감이 장난이 아니어서 그걸 좀 더 오랫동안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은 무병장수입니다. 네, 작가님 그럼 사진 입문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일단은 질문보다는 몸으로 먼저 뛰어본 다음에 그게 왜 안 됐는지를 좀 찾아보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쉽게 좀 얻어가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옛날과 다르게 물어보는 방식이 좀 많이 변질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 무조건 몸으로 뛰고 그 다음에 복습을 통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약간 내 스스로에 대해서 되묻는 행동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카메라를 뭘 살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산 안에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소한 뭐 질문을 하거나 뭘 했을 때 상대방이 귀찮게 않게끔 질문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친절한 답변을 좀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질문을 하는 사람도 좀 친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옛날과 다르게 요즘에 좀 와서 좀 약간 많이 바뀐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사진도 돈이 있어야지 되는 장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게, 저도 시간이 될 때마다 조금씩 쪼개서 제가 원하는 장비를 구입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일할 때 써보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일을 잡고,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으세요. 그게 제일 정답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쾌한 생각 인마이 스튜디오에 출연한 소감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유쾌한 생각의 유튜브 콘텐츠에 그 여러 큰 가닥에 이렇게 작은 가시 같은 뼈 마디 같은 구성원이 되게끔, 이런 유튜브 콘텐츠에 노출을 시켜주게끔 이 기회를 만들어주신 유쾌한 생각의 많은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포토그래퍼 권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